네, 일요일 경기 K리그2 안산과 대전 경기 2대1로 대전이 이겼습니다. 대전이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했고요. 네, 안양과 부천 경기였죠. 네, 어제 열렸던 안양과 부천 경기처럼 그렇게 거친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 팀 다 상당히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대전이 2대1로 이기게 되었고요. 네, 후반전 막판에 안산이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대전을 이기거나 무승부하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한 거지만 안산이 추가 시간에 한 찬스가 4-5번 있었는데 추가 시간에 후반 추가 시간에 있던 그 찬스들만 잘 살렸다면은 안산이 뭐 대전을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안산이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대전이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시 경기였죠. 경남과 충남 아산 경기 3대1로 경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슈팅 숫자만 보더라도 20대 12, 양 팀 다 32개의 슈팅을 날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슈팅이 나왔고요. 경남의 역전승하고 또 이제 경남이 역전승을 하게 되었고요. 박세직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슛이었죠. 왼발 중거리 슛을 많이 잘 때렸었는데 그 슈팅들이 다 막히면서 안타깝게 골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충남 아산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자, 뭐 K리그2는 뭐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K리그1 파이널 라운드였죠. 상주랑 전북 경기 1대0으로 전북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슈팅 숫자는 15대 7로 전북이 많았는데요. 점유율은 오히려 상주 쪽이 많았습니다. 경기력도 양 팀 다 골이 안 터지는 경기였고요. 물론 중간에 VAR로 이제 안태현 선수, 상주의 안태현 선수가 전북의 김보경 선수한테 이제 태클을 건 거. 그것 때문에 전북이 PK를 얻을 뻔했지만 VAR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안태현 선수가 먼저 공을 먼저 발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발가락 끝으로 약간 톡 쳐내는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김봉현 선수가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규정상 클린 태클이고요. 말 그대로 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0.5배속으로 돌려보니까 클린 태클로 눈에 띄게 보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64분에 후반전에 이승기 선수가 교체되면서 후반 교체된 지 5분 만에 또 골을 넣어주면서 전북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전북이 이겼지만 전북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양팀 다 골이 안 터질 뻔한 좀 더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전북 입장에서는 상주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날 열렸던 대구랑 울산 경기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었죠. 2대2 무승부라면서 양팀 승점이 똑같아졌습니다. 물론 다득점에 울산이 앞서면서 울산이 1위긴 하지만 일단 똑같아졌다는 것은 우승 경쟁에 전북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구랑 울산 경기 양팀 다 점유율은 비슷했는데요. 슈팅차는 15대 8로 대구가 더 많았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완전히 세징야 선수가 역시 대구 하면 세징야 선수라는 또 대구회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징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세징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주니어 선수가 이제 대구 수비진을 파고들면서 굴절되긴 했어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동점골이 되었고요. 후반전에 울산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1로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에 대구한테 극장골을 먹히면서 안타깝게 무승부를 하면서 울산과 승점이 똑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전북은 상주를 상대하고 울산은 대구를 상대하고 상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같은 승점이 된 거는 일단 눈에 띄게 봐야 할 점이고요. 태진야 선수는 30살, 준희우 선수는 33살이죠. 근데 양팀 다 양팀의 에이스들입니다. 네. 태진야 선수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고요. 네. 뭐 주니어 선수 같은 경우도 몸싸움이라든지 공간 창출 능력에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네, 사실 이 경기보다 좀 더 박 터진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포항과 광주 경기였죠. 네, 5대 3으로 포항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시청 숫자는 18대 8로 포항이 많았는데요. 일단 딱 봐도 너무 복잡해 보이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류첸코의 헤트트릭과 팔로세비치의 멀티골, 뭐 그 이외에도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 선수의 골이 있었고요. 하지만 홍준호하고 펠리페 선수는 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 9대 11, 두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전반 초반에도 좀 보였지만 심판이 이제 뭐지? 어느 정도 이제 카드를 잘 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물론 카드를 안 주는 그러니까 반칙을 선언 안 할 때는 확실히 반칙을 선언을 안 하지만 반칙을 선언했을 때는 확실히 카드를 빨리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심판 성향을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전반전에도 양 팀 찬스가 많았지만 포항의 일류첸코의 한 골로 1대 0으로 끝났고요. 하지만 후반전에 양 팀 합쳐서 7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박 터졌던 경기였고요. 누가 이길지 끝까지 몰랐던 경기였습니다. 양 팀 후반전에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많이 뚫렸고요. 하지만 양 팀의 공격력이 발휘되면서 전체적으로 골이 많이 터진 경기였고요. 논란이 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홍준호 선수의 퇴장 장면에서, 이제, 일루첸코 선수가 이제 파고드는 과정에서 이제 광주 수비진에 완전히 둘러싸게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일루첸코 선수가 끝까지, 뒤돌면서, 파고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잡아 끄는 것 같은, 홍준호 선수가 잡아 끄는 것 같은 좀 이제 반응이 보였었는데, 골키퍼랑 1대1 찬스여가지고 퇴장해 주어졌습니다. 사실 잡아 끈다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처음에 중계 화면으로 멀리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반칙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반칙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홍주 선수가 뭔지 약간 어깨 싸움이라고 처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깨 싸움은 말 그대로 어깨를 집어 넣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데 어깨 싸움이라 하기에는 어깨도 안 넣고 좀 약간 팔로 이제 팔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손이라고 해야죠. 손으로 상대 손을 잡는 것 같은 이건 어깨 싸움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파울인데 홀딩 파울인데 제 생각에는 홀딩 파울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PK가 맞습니다. 반칙이 맞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장면이 옐로 카드인가 퇴장인가. 이게 광주에서 당시 스코어가 3대 2였기 때문에 광주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3대 2가 맞나? 맞죠. 3대 2. 3대 2여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여가지고 이 퇴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3대 2가 아니지. 3대 3이었지. 그쵸. 일루첸과 골까지 터졌으니까. 3대 3 경기였는데 동점 상황이어가지고 이 퇴장인지 아닌지는 좀 더 중요했어요. 광주 입장에서는. 추격할 수 있는 더 이제 파이널 A에서 더 높은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아침도 노릴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물론 포항도 중요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면 가지고 20분 동안 돌려봤어요. 진짜 20분 동안 돌려보고 그 돌려본 내용 가지고 이제 팅팅님까지 불러가지고 제가 회의를 했어요. 진짜 저 혼자 판단하기는 이르다. 근데 뭐 제 판단만 했을 때 뭐 팅팅님이랑 별개로 이제 판단했을 때 그 장면 같은 경우는 퇴장 장면이 맞습니다. 오심이 아니에요. 정심입니다. 퇴장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네, 반칙 정도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박스 아니라는 걸 박스 뭐지? 선에 애매하게 걸친 것도 아니고 박스 완전히 중간이거든요. 골키퍼 보호존 아닌 것 같은데 골키퍼 보호존 안에서 상대 선수를 이렇게 네, 손으로 이제 붙잡을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상대 선수를 붙잡을 걸로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물론 당시엔 좀 약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스 아니란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네, 겉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반칙을 했어요. 그 얘기는 약간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네. 가중처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약간 좀 가중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반칙을 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퇴장이 맞다고 왔는데요. 팅팅님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은 반칙 정도로 봤을 때 뭐 퇴장을 주긴 좀 그렇다라고 팅팅님 말했고요. 퇴장보다는 경고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뭐 서로 이제 다른 점이 있었지만 팅팅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관대하게 평가를 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네, 빡빡하게 네, 평가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 사람마다 이렇게 좀 이제 판단이 좀 달랐어요. 네. 뭐 그렇게 저랑 네, 팅팅님이 이렇게 판단이 달랐다는 점, 네, 팅팅님한테도 그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0.5배속으로 느리게 한 다음에 그 반칙 장면을 그만큼 저희가 진짜 열심히 분석했어요. 거의 30분 가까이였나? 네, 진짜 그 영상 하나 가지고 그 몇 초 장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분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린 판단이 그거고요. 서로 의견이 이 정도 갈릴 정도니까 뭐 사람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심판이 네, 개인적으로 반칙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는 심판이어가지고 약간 반칙일 때는 빡빡하게 주는 편이고 반칙이 약간 애매할 때는 반칙을 안 주는 편이라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심판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뭐 경고다 퇴장이다 사실은 광주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네, 너무 뭐라 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퇴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었죠. 펠리페 선수의 퇴장 장면. 이 장면도 팅팅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일단 그 전에 펠리페 선수가 물론 네, 팔꿈치를 이렇게 뒤에 가격해가지고 네, 한 장면은 퇴장이 맞습니다. 네, 띵띵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퇴장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 워낙 과격하게 네, 예, 한 거라서 뭐 둘 다 네, 이해를 했고 근데 문제는 네, 제가 그 전에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펠리페 선수가 네, 약간 가슴 트래핑 할 때 네, 카메라 구도나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손에 맞는 것 같은 장면이 보였어요. 네, 쉽게 말해서 손에 맞는다 뭐 핸드볼이라는 거죠. 펠리페 선수 핸드볼 해가지고 떨어지는 공을 이제 받으려다가 이제 뭐지? 뒤에 있는 김광석 선수가 네, 펠리페 선수 윗가랑이를 약간 잡아 끄는 것 같은 약간 반칙 비슷한 장면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펠리페 선수가 뭐 화냈는지 뭐 후반 80분이어가지고 약간 본인이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에 홍준호 선수 퇴장도 있었고 경기가 안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 선수를 어쨌든 과격을 했어요. 뭐 가격을 한 거는 네, 명백한 퇴장이고요. 문제는 그 전 장면이에요. 광약한 거랑 별개로 그 전 장면에서 뭐 네, 김광석 선수가 뭐 잡아 끊는 것에 반칙이 선다든지 네, 또는 그 전에 펠리페 선수가 핸드볼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전에 핸드볼이나 반칙이 선언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순서로 봤을 때 핸드볼, 네, 그 다음에 홀딩 파울인가 이게 잡아 끄는 게? 김광석 선수가 그 다음에 잡아 끌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펠리페 선수가 네, 팔꿈치로 가격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핸드볼입니다. 그 장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고의성이 있든 없든 손에 맞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카메라 구도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핸드볼이 먼저 선언돼야 했고요. 네, 뭐 김광석 선수가 뭐 다친 거는 뭐 네, 상당히 네, 안타깝지만 네,
반칙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핸드볼이 먼저 선언돼야 하는 게 맞았고요. 물론 네. 핸드볼 같은 거 이렇게 경기가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만약 펠레테 선수가 약간 그 경기 내용이랑 별개로 과격한 플레이를 했다면은 퇴장을 받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네. 뭐 어쨌든 뭐 핸드볼 뭐 잡아 끄는 거 다 빼가지고 봤을 때 펠리페 선수가 김광 선수를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퇴장이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둘 다 팅팅님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판단하게 되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두 명의 퇴장이 생기면서 광주한테 수비가 많이 뚫렸고요. 네. 그 이후로 광주는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고 오히려 포항한테 골을 내줬고 일류첸코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번엔 또 팔로세비치가 해트트릭 기록한 걸 알고 있는데 포항이 정말 최근 다득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항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이널 A 같은 경우는 포항까지 예선에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고요. 왜냐면은 남은 경기가 4경기인데 얻을 수 있는 승점이 12점이 최대예요. 근데 지금 FA컵을 울산 전북이 올라가면서 4위 팀까지 플레이오프권이 승계됩니다. 즉 1, 2위 팀이 본선을 가게 되고 3, 4위 팀이 예선을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4위 팀이 지금 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 군경팀은 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대구가 대신 승계받게 됩니다. 5위 대구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구도 포항이 그니까 지금 현재 대구 순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경기 져가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포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최소한 예선 정도는 포항이 확정을 지은 거고요. 자, 문제는 광주죠. 광주에서 지금 최대 얻을 수 있는 승점이 12점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은 최대 얻을 수 있는 승점이 37점이에요. 광주가 남은 경기는 전부 이겼을 때. 그러면은 37점인데 37점이면은 상주보다도 떨어지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포항을 앞지르는 경우는 없어요. 대구가 포항을 앞지를 수 있는데 상주가 앞지르는 경우 상주랜다 광주가 앞지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고요. 파이널 B에서 제가 한번 안내를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서울 FC랑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오타예요.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 우승시가 아니라 아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서울이나 삼성이 서울이나 삼성이 된다. 서울이랑 수원이 이제 우승시 만약 우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플레이오프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플레이오프권이란 건 예선 플레이오프 그거예요. 비슷한 제도가 있죠.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뭐 유로파 리그 우승할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뭐 본선부터 하는 거랑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때는 뭐 챔피언스 리그 본선부터 하는 거 아닌가? 유로파 리그 우승할 때는 플레이오프부터 하나?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새로 개정돼 가지고 물론 울산과 전북이 이기면은 그 다음 최하위 팀이 승계받게 되는데 AFC 규정이 있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규정에 의해서 한 국가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티켓 수는 4장이 최대예요. 즉 얻을 수 있는 티켓 수는 4장 최대인데 문제는 지금 티켓 수가 2+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장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플레이오프에 탈락하게 된다면은 본선 진출팀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플레이오프까지 합쳐가지고 4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K리그 팀 중에서 우승팀이 나온다면은 만약 상위 팀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플레이오프권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K리그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위 리그 팀한테 플레이오프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만약 서울과 수원 중에 플레이오프권이 있다면은 최하위 팀의 티켓이 이제 압수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서울이나 수원 중에 우승팀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서울과 수원이 순위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챔만 우승하면은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서울과 수원은 뭐 잔류를 일단 하고 아챔의 승부를 보는 그런 작전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울산, 전북, 수원, 삼성 그리고 서울 FC 전부 다 11월 중순에 이제 11월 15일부터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아챔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아챔도 생각해 나갈 것 같고요. 또 울산과 전북은 남은 게 리그 경기랑 FA컵 경기랑 아챔 무려 3개 대회가 남았기 때문에 울산 전북은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도 생각하면서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주전 선수들 그러면서 경기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K리그2 같은 경우는 아직 제주랑 전남 경기, 월요일 경기가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잠시나마 지금 수원FC가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제주가 과연 이걸 역전할 수 있을지 그걸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해 방식들은 뭐 대전이나 지금 대전부터 지금 경남까지 중위권조 그리고 안양부터 충남 아산까지 하위권조에 여전히 약간 그룹 같은 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이널 A, 파이널 B 그리고 뭐 K리그2는 4경기 남아있죠. 월요일 경기를 제외한 K리그2 경기는 전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월요일 K리그2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